안녕하세요. 거꾸로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파트는 원리합계. 원리합계.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죠? 자, 근데 이 원리합계 문제에서 먼저 이 단리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복리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복리라는 개념. 우리가 단리라는 개념은 정해진 원금에 이자만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율이 10%라고 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100만 원을 껐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원을 껐다고 가정해 봤으면 우리가 100만 원의 10%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10만 원만 이자로 붙는 거야. 110만 원. 다음에도 10만원 붙으면 120만원, 또 다음에도 10만원 붙으면 130만원. 우리가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는 게 단리법이에요. 맨 처음 정해진 원금의 이자만 받는 거야. 자, 그리고 복리법은 우리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에. 그러니까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또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리법은 또 100만원을 껐다고 하면, 만약에 복리 10%라고 하면 100만원의 10%인 110만원이 되고 10% 붙어서 또 요번에는 이 110만원에 또 10%가 붙는 거야. 110만원에 10%면 11만원이니까 121만원이 되고 또 121만원에 10%가 붙으면 또 얘가 133만 1000원이 된단 말이야. 요렇게 우리가 복리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돈을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면 단리법이 유리하죠. 그리고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복리법이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은행에 맡기면 단리법이에요, 단리법. 그리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오면 복리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단 말이야. 반대예요, 반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원금이 A1이고 만약에 이율이 R이라고 하고 우리가 N번에 나눠서 갚은다고 하면 식은 얘는 A의 1 플러스 Rn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의 얘가 1 플러스 R에 얘가 N승이 돼요. 이렇게 N승. 자, 근데 선생님이 단리복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리는 몰라도 돼. 단리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 자, 그래서 만약에 공식으로 써보면 맨 처음에 100만 원이었죠? 얘가 단리는 100만 원에 자, 이율이 10%면은 요거 R로 만들면은 R은 얘가 0.1이에요. 0.1. 우리가 10%를 소수로 만들면 0.1이니까 얘가 1 플러스 0.1에 n 된단 말이에요. 0.1에 n.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갔을 때, 한 번 가면 1 들어가면은 우리가 100에다가 1.1 곱하면 110만원 되는 거고, 만약에 n이 2면은 여기 2 들어가면은 0.2, 1.2에다가 100 곱하면 12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복리도 만약 계산해보면 얘는 100만원에 1 플러스, 자, R이 0.1이었죠? 요거에 n승 붙는단 말이야. 얘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지.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인데, 사실 단리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복리법에 대해서 알면 되는데, 우리가 복리법,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 합친 거를 원리합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원리합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제 도표를 그릴 텐데, 사실 도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때 원리합계의 공식이 사실 등비수열 합공식인데, 교과서 보면 우리가 공식이 나와 있어. 근데 그것만 외워선 안 돼. 만약에 문제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도표 그리는 걸 꼭 잘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맨 처음 적립식 예금. 자, 우리가 이 적립식 예금을 줄여서 우리가 적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적금. 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월 100만 원.
100만원씩 월이율 10%로 매달 초에 적립한다고 우리가 해봅시다. 적립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1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원리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 나온다. 자, 월 100만원씩 월이율 10%로 매달 초 적립했을 때 1년 후 원리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도표 그려야 돼요. 도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1월 초 우리가 은행에다 100만원 내죠. 이렇게 100만원 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초가 됐으니까 이제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났으니까 요놈에 우리가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우리가 월이율 10%니까 아까 전에 요 아래다가 0.1 넣으면 얘가 100만원에 1.1이 되겠죠. 이렇게 1.1 여기다 0.1 넣으면 그 다음 또 자 얘는 이자가 붙은 거고 또 월마다 100만원씩이니까 또 2월 초에 또 100만원 갖다 낼 거란 말이지. 또 3월 초 자, 그럼 첫 번째 이자가 붙은 거에 또 이자가 붙겠죠. 100만원에 1.1에 제곱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난달에 낸 거, 처음으로 낸 거에도 또 이자가 붙겠지. 1.1. 그 다음 또 3월 초가 됐으니까 100만원 갖다 낸단 말이야. 이렇게 갖다 낸단 말이지. 자, 그래서 쭉 가죠. 쭉 가면은 이제 12월 초에 자, 처음 냈던 거에 이자가 한 번, 두 번 쭉 가서 얘가 11번이 붙겠죠. 1.1에 11승. 그러니까 2월 달에 1승이고 3월 달에 2승이니까 12월 달은 11승 되겠다. 또 두 번째 것도 요 놈도 우리가 100에 1.1에 10번 이자가 붙을 거야. 한 번 덜 붙겠지. 그 다음 쭉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우리가 100만원 한 번 더 내겠지. 우리가 매월 초마다 100 적립한다고 했잖아. 1년 동안. 근데 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아직 1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1년이 된 게 아닌데 매달 초에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내야 되는 돈은 다 냈단 말이야. 내야 되는 돈은 다 냈죠. 근데 우리가 1년 후면은 1월 초부터 1년 후면은 우리가 12월 말이란 말이야. 이게 딱 1년이지. 12월 31일 1년이지. 그럼 이때 돈을 타는 건데, 근데 12월 초부터 12월 말도 우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 그냥 우리가 손해볼 순 없잖아. 요 한 달도 이자를 받아야겠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한 달 이자를 다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이자 한 번 더 붙으면 1.1에 12승. 요놈에도 우리가 이자가 붙으면 1.1에 11승.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낸 돈에도 이자가 이렇게 한 번 붙는단 말이죠. 이렇게 한 번 붙는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총 매달 초에 100만원씩 내서 1년 후에 총 받을 금액이 얘가 된단 말이야. 얘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안 썼네요. 만약에 1.1 선생님이 미안해요. 1.1에 12승을 선생님이 대충 3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총 원리합계인데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자, 그래서 요거 등비수열 합으로 우리가 계산해보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등비수열 공식 합이 R-1의 첫 번째 항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비가 1.1이죠. 1.1 빼기 1에다가 첫 번째 항이 요놈이지. 100에 1.1 될 것이고 공비가 1.1에 한개수가 총 1승부터 12승까지니까 12개 빼기 1 된단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돈을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요. 자, 그럼 분모가 0.1이 되고, 자, 아까 전에 요 놈이 얼마였어요? 1.1에 11승이 약 3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100에 1.1에 얘가 3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3 빼기 1.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가 그러면 2가 되고, 자, 분모 문제에 똑같이 우리가 10 곱해주면, 10 곱하고 10 곱해주면은 총 계산이 얘가 100에다가 11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 받을 금액이 우리가 2,200만원 요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2,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합계예요. 이게 원리합계. 자, 그래서 우리가 원리합계에서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요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만약에 원금이 A고 이율이 R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복리 식이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 식은 요 놈을 우리가 소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소수. 근데 교과서에서 보면은 가끔 다른 교과서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요걸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금이 100만원이고 이율이 5%라고 하면 만약에 요 식에 대입할 때는 얘를 소수로 바꿔서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0.05니까 요 식에 대입한다고 하면은 A 대신에 100 1 플러스 0.05 n승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식에 대입한다고 하면 100에 얘가 1 더하기 100에다가 요거 이율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어차피 식이 똑같아. 그냥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그런데 자, 지금 아까 전에는 우리가 적립식 예금에 대해서 해봤는데,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에서 적립식 예금도 나오고 우리가 그 적금이래. 퇴직력.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적립식 예금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나오고, 우리가 퇴직금도 물어보고 아니면 할부금도 물어봐요. 할부금. 자, 근데 퇴직금이랑 할부금 개념은, 자, 여러분이 돈을 받는다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이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가 100만원 들고 우리가 은행에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은행에서 이거 한 달 맡기면 110만원으로 불려주겠대.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 들고 은행에 가고 있었는데 B라는 친구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B라는 친구가 그 돈 100만원 보더니 그것 좀 꿔달래. 그래서 꿔줬어. B가 다음 달에 갚는데. 그럼 A란 친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100만원 원금만 받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한 달에 은행에 맡겨놓으면 110만원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럼 이 B라는 친구한테 한 달 뒤에 나도 똑같이 110만원 받아야 되겠지? 그게 할부금이랑 퇴직금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A란 사람이 5천만원짜리 차를 사려고 그래. 5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려고 그래. 자, 근데 지금 당장 5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요 놈을 우리가 할부로 구입하려고 해요. 할부. 자, 연이율 10%로 10년 동안 갚는다. 그럼 우리가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되나, 이렇게
얼마씩 갚아야 하나.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이렇게 봅시다. 또 여기 1.1 10승이 선생님이 대충 한 2.5 정도로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A란 사람이 5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하려고 해요. 연이율 10%로 10년 동안 갚는데 10년 동안. 그럼 1년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자, 지금 적립식 예금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맡기고 돈 찾아오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할부 개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돈을 갚아야 될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양쪽 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한 번에 갖고 와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할부로 나눠서 갚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두 관계를 모두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갖고 와서 한 번에 사가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 5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요 A란 사람이 갚을 때까지 이 5천만 원 갖고 있으면 이 5천만 원이 10년 후에 대한 미래 가치가 이만큼 커졌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나눠서 갚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이 다 갚았을 시점에 내가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아서 10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그 미래 가치와 이 사람이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서 합친 금액에 대한 미래 가치가 같아야지만 내가 할부해 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A란 친구가 돈을 갖고 은행에 맡기면 다음 달에 1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B라는 친구가 100만 원을 꿔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B라는 친구가 A한테 한 달 후에 갚아야 될 시점에서 100만 원만 갚으면 안 된다는 뜻이지. 110만 원 갚아야지. 그래야지 A라는 친구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천만 원 받아서 자, 연이율 10%로 연이율 10% 1 플러스 0.1 이거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자가 요만큼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5천만 원 갚아서 5천만 원 받아서 1년 후에 요게 이자가 붙고 또 2년 후에 또 여기에 또 이자가 또 10% 붙고 쭉 가서 10년 후가 되면은 여기에 이자가 이렇게 10번 붙을 거란 말이지. 이게 10년 후에 대한 5천만 원 미래 가치지. 근데 A란 사람이 이제 갚아야 돼. 첫 번째 연도에 우리가 만약에 A1이라는 돈을 갚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씩 갚아야 하나 요 놈을 A라고 선생님이 볼게요. 그럼 2년째 됐어. 그러면 판매자가 맨 처음에 A형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요 놈이 이자가 요만큼 붙을 거야. 10% 붙겠지. 그리고 또 A란 사람이 A1 갖다 내겠지. 또 3년째 되면 또 처음 받았던 거에 또 이자가 또 10% 붙고 작년에 받았던 돈에도 또 이자가 붙고 또 3년차 또 할부 원금을 갚을 거야. 이렇게. 그럼 쭉 가게 되면 만약에 10년째 딱 됐어. 10년째 됐으면 첫 번째 받은 거에 이자가 9번 붙고 2에 1승, 3에 2승, 10에 9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것도 이자가 요만큼 붙는단 말이야. 쭉 가서 마지막으로 A1 딱 갚아버리면 우리가 A 입장에서 이제 돈 다 갚은 거죠. 그럼 10번째 딱 갚았으면 요거 내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거 뭐 판매자가 은행에 갖다 넣어놓든지 쓰든지 이제 상관없단 말이지. 아까 전에 적금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적금은 1년 후 찾아가는 거니까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돈을 딱 냈어도 나머지 한 달 동안 이자를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개념은 다른 거죠. 내가 돈을 갚는 순간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 판매자가 이자를 더 받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 자, 그래서
요 내가 총 갚은 요 금액이랑 판매자 입장에서 만약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았을 때 요 금액이 일치해야지만 내가 할부해준단 말이지. 할부해준단 말이지. 자, 그럼 얘 또 원리합계죠. 얘 또 원리합계니까, 자, 합공식이 지금 공비가 1.1이죠. 1.1 빼기 1에다가 첫 번째 항이 A고 공비가 1.1에 한개수가 총 몇 개예요? 10개지. 1년일 때 하나, 2년일 때 2개, 3년일 때 3개니까 10년이면 10개. 빼기 1 되고 요 금액이랑 5천만 원에 대한 10년 후 미래가치 1.1의 10승이 같아야지만 내가 할부해준단 말이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가 0.1 되고, 자, 아까 전에 1.1의 10승이 2.5라고 했죠? 요 놈이 2.5니까 A의 2.5 빼기 1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5천만 원에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단 말이지. 자, 그럼 계산하면 되죠? 자, 우리 이거 계산하면은 15A. 자, 요거 계산하면은 공 하나 없어지면서 얘가 125에 공이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5로 나누면 3. 얘 5로 나누면 얘가 2500. 그래서 3으로 나누면 A가 한 달에 갚아야 될 금액이 대충 833만 쭉 가겠죠. 그러니까 약 833만 원씩 갚아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갚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할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입장, 사는 사람 입장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퇴직금도 봅시다. 우리가 퇴직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인데 시험 문제로 나오면 퇴직연금이라고 나올 거예요. 퇴직연금.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것도 퇴직금도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어느 정도 회사를 다녔을 때 만약에 이 회사를 나오려고 그래. 이 회사에서 퇴직하려고 그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이제 퇴직금을 줘요. 그럼 퇴직금을 주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에 받을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나눠서 받을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냥 나눠서 받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을 쓸 곳이 있으면 한 번에 받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몇 년 동안 나눠 받는 금액의 총합, 몇 년 후에 총합이랑 내가 한 번에 받아서 갖고 있었을 때 그 몇 년 후에 퇴직연금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미래 가치가 같아야지만 내가 나눠 받을 거란 말이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자, B라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B 회사에서 퇴직금을 2억을 준대. 자, 근데 B라는 회사 퇴직금을 2억을 주는데 이거 한 번에 받을 거냐? 한 번에 받을 거냐? 나누어서 받을 거냐? 나누어서 10년 동안 받을 거냐? 물어봤어.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 연이율, 얘는 5%로 해볼게요. 연이율 5%일 때, 1년에 받아야 할 금액, 이렇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05에 10승이, 대충 한번 2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회사에서 퇴직을 했어요. 이제 일하다가. 근데 B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했다고 이제 퇴직금을 2억을 준대요. 근데 이거를 회사에서 너 이거 한 번에 받을래? 아니면 나누어서 10년 동안 받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고민하겠지. 한 번에 받을까? 아니면 이거 10년 동안 얼마씩 나누어 받을까? 했을 때 1년에 얼마씩 나누어 받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도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2억을 한 번에 받아서 1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돈이 얼마큼 됐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나눠서 10년 동안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받은 총 금액의 합이 얼마큼 될 것이고, 그럼 이 총 두 금액이 같아야지만 내가 나눠 받을 거란 말이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아까 자꾸 그거 생각해 보세요. A란 친구, B라는 친구. 한 달 후에 110만원 만들어 준다고 했으면 100만원 꿔갔을 때 B라는 친구가 한 달 뒤에 110만원 갚아야 되는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한 번에 받았어. 그러면 이 2억을 한 번에 받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이자가 5%에 대한 이자가 10번 붙을 거야. 10년 동안 계속. 근데 이걸 나누어 받았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년에 A1씩 나누어 받았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1년에 이제 회사에서 A1 줬겠죠? 그럼 두 번째 2년 됐을 때, 2년 되면은 첫 번째 받은 돈에 대한 이자가 요만큼 붙을 거야.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하면. 그 다음 또 회사에서 A1 주겠지. 또 3년째 또 이자가 요만큼 붙고, 또 요놈에도 이자가 요만큼 붙고, 또 회사에서 또 A1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쭉 가서 이제 10년이 됐어. 10년이 되면, 자, 2의 1승, 3의 2승이었으니까 10년 되면은 A의 얘가 1.05에 9승 될 것이고, 두 번째 거는 0호에 8승 될 것이고, 쭉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에서 A1 주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A1 주면은 이제 뭐 이 돈 가지고 얘가 뭐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은행에 맡기든 이제 신경 쓸 거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총 우리가 10년 동안 A란 사람이 받은 퇴직연금인데, 요거 나눠서 이 받은 금액이랑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받았을 때, 한 번에 2억을 받아서 이거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게 10년 후에 미래 가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랑 같아야지만 내가 퇴직금을 나눠서 받겠죠. 그래서 보통 2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면 2천만 원이잖아.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근데 보통 퇴직금은 2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받겠지. 왜냐면 미래 가치니까. 10년 후에 대한 미래 가치니까 금액이 좀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2억을 한 번에 안 줘도 되잖아. 한 번에 안 줘도 되고, 한 번에 안 주면은 그 2억 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A 입장에서는 2억을 받으면 또 10년 후에 이 2억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근데 나눠서 받으면 또 그만큼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좀 더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건데, 자, 그래서 얘도 첫 번째 항이 A니까 A의 공비가 1.05란 말이야. 1.05에 10개, 한개수가 10개죠. 빼기 1에다가 공비 빼기 1, 요 금액이랑 나눠서 받은 금액이랑 우리가 2억에 대한 10년 후 가치가 같아야지만 나눠서 받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분모가 0.05 A에다가 아까 요거 1.05의 10승을 2로 봤으니까 얘가 2 빼기 1 될 것이고, 자, 얘도 2억에다가 곱하기 요 놈이 2였죠? 2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자, 요 놈 계산해 보면 얘가 20A A가 될 것이고, 요 계산하면 4억 되겠지. 4억. 자, 그래서 우리가 얘 나누면은 A가 얘가 2천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1년에 받아야 될 금액이 2천만 원. 자, 선생님이 지금 요 1.05의 10승을 그냥 대략적으로 2로 계산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1.05 10승 하면 당연히 2가 넘어요. 근데 계산을 단순하기 위해서 2로 잡아서 그냥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2천만 원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 2억을 10년으로 나누면
2천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선생님은 계산 편의상 얘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법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퇴직금도 할부 개념이랑 비슷해요. 근데 아까 할부 개념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번에 받냐, 나눠서 받냐,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비슷비슷해요. 자, 증액 문제도 한번 봅시다. 증액 문제. 자, 월 초에 100만 원을 적립. 자, 그런데 매달 5%씩 증액해서 적립한대요. 적립 1년 동안. 자, 그러면 총 원리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증액 문제.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다 선생님 또 써볼게요. 1.05에 12승이 뭐 대충 한 2.5로 한번 봅시다. 2.5 이렇게 한번 봅시다. 2.5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증액 문제예요. 우리가 매달 월 초에 100만 원을 적립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요 금액에 5%씩 증액해서 적립한대요. 그럼 1년 동안 총 원리합계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계산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1월 초에 100만 원을 적립한단 말이야. 그럼 2월 초가 됐으면 이제 한 달 지났으니까 여기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지. 100에 1.05 이렇게 붙는단 말이지. 그런데 또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5%를 증액한대요. 증액해서 낸대. 그럼 여기에 또 5%를 증액하면은 얘도 100에 또 1.05가 되겠지. 이렇게. 또 3월 초 또 한 달 지나면 얘네들한테 또 이자가 붙을 거야. 100에 1.05에 제곱되고 여기에도 이자가 붙겠죠? 100에 1.05에 또 제곱될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돈을 내야 되는데 또 5%씩 증액해서 낸대. 증액해서 내면은 또 여기에 또 5% 증액하면 1.05에 또 제곱된단 말이지. 이렇게 증액. 그럼 쭉 가면 얘가 12월 초가 되면 얘가 2에 1승, 3에 2승. 그럼 얘는 1.05에 11승 되겠죠? 11승 되고 1월 초에 하나, 2월 초에 2개, 3월 초에 3개니까 얘는 총 12개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를 2개가 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1월 초, 2월 초, 3월 초, 12월 초면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낼 돈은 다 냈단 말이야. 우리가 초마다 낸다고 했으니까 월 초에. 그럼 12월 말이 돼야지 1년이 되는 건데 요 기간도 한 달이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이자 받아야 돼. 그럼 얘네들한테 다 이자가 한 번씩 더 붙는단 말이야. 12승 요놈한테도 이자 붙으면 12승 마지막 얘한테도 이자가 붙으면 12승 이렇게 된다. 그럼 1년 동안 원리합계가 얘란 말이야. 얘가 받아야 될 금액이야. 그럼 이건 계산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100만 원에 1.05에 12승인데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이게 총 12개 있단 말이지. 이게 총 받아야 될 금액이지. 12개. 그럼 아까 요거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2.5로 했었잖아. 2.5로 했으니까 얘가 12 곱하기 결국에는 얘가 250만 원. 총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총 받아야 될 금액이 3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증액 문제예요. 그래서 증액 문제도 나와.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매달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돈을 낸다는 거예요. 돈을 내면 우리가 총 받아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예제 갖고 원리합계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요 정도만 알아도 뭐 문제 푸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도표 그리는 거야, 도표. 공식이 나와 있는데 공식 외우지 마요. 공식 외우면 맨 처음 풀었던 그 딱 접근 문제 하나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외우지 말고 꼭 도표 그려서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귀찮더라도 꼭 도표 그려가면서. 그리고 보통 내신 문제에 이게 문제가 나오면 꼭 서술형으로 나와. 그럼 이 도표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도표 그려가면서 꼭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신 다음에는 꼭 다른 문제들로 꼭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 학원 선생님이나 우리가 선배,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꼭 질문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에서 다시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